원리버 강하나 연구원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새 바빠 죽겠는데 책까지 쓰시고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하루가 원데이 클래스네. 네, 24시간. 그러니까 24시간이 걸린다. 하루가 아니라 어. 네네네. 그러니까 24시간이니까 이제 뭐 한 달 정도겠죠. 한 달 반 정도? 그러니까 마음 먹고 보면 뭐 일주일 안에도 네네, 맞습니다.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림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그림이 많아. 왜냐면 이게 바이오가 디자인도 너무 어렵잖아요. 신경을 그래서 쓰셔가지고 그림으로 약간 이해시키는? 오늘 책 네. 내용도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은 가장 최근에 네. 저희 YG 클럽, YSTL YG 클럽하고 같이 했던 특강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뒤에 호응도 좋았었고 아. 근데 이게 거의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 네. 같이 이제 온라인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었어요. 네네. 왜냐면 좀 시의성 있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요 영상이 풀 버전이 10월 20일 일요일에 올라갈 예정인데 딱 그때까지만. 네. 더 이상은 없습니다. 뭐 내년은 가봐야 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직 글을 못 드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URL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또 강하나 연구원님이 Q&A까지 또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네.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주신다고 해서 그거는 저희 이제 녹화하는 요날 저녁에 이제 수강하신 분들 대상으로만 네. 또 다시 하는. 근데 지난번 특강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약바이오 투자가 그래도 2024년 버전은 네. 옛날이랑 조금은 달라졌잖아요. 많이 다르죠. 실체가 있죠. 예, 실체가 많이 생겼고 예. 뭐 이제는 글로벌 승인까지 받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유한양이 그렇죠. 유한양이뿐만 아니라 사실 SK바이오팜도 다들 막 한 번씩 그렇죠. 잊으시거든요. 거긴 조금 오래되지 않았나요? 승인을 받은 지 이제 4년, 3, 4년이 됐는데 벌써 그 뇌전증 치료제 그거.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승인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셨었고 초반에는 이제 매출액이 올라오는 게 당연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왜냐면 영업도 해야 되고 직접 판매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그런 레깅이 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서야 SK바이오팜도 좀 최근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승인받은 게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이제는 SK바이오팜이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실적으로 잡히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엑스코프리가 마진율이 좋잖아요. 직접 만든 약이니까 얼마나 마진율이 좋겠어요. 네네. 이게 뭐 시밀러나 다른 것들 대비해서 훨씬 더 마진율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SK바이오팜의 실적이 급속도로 좋아지니까 흑자 전환을 한 시기부터 좀 주가도 같이 좀 야금야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는 게 참 예측은 어렵고 우리가 뭐 이제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공부를 그렇죠. 하는 그런 차원이기는 한데 그때 코로나 상황 때 뇌전증 치료제 그래서 국내 바이오텍이 실질적으로 개발을 해서 성공을 했다 막 입지전적인 막 이런 기록이다라고 대서특필이 됐었는데 또 그때 주가는 막 오버슈팅도 됐었다가 어떻게 상장 보면 직후에 또 빠졌죠, 많이. 거품도 훅 빠지다가 많은 사람들은 아픔도 주다가 이제는 그게 실체적으로 네네. 돌아오는 시기. 맞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탄탄하게 쌓일 수 있다. 이제는 이런 좀 탄탄하게 실체 있는 상태로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텍이 실적이 나기 시작을 했을 때 그럼 막 다른 기업처럼 PER, PBR 이런 걸로 네. 봐야 돼요? 요즘에 PER로 되게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제약바이오도. SK바이오팜도 네, SK바이오팜도 PER로 밸류에이션 하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PER로 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어느 정도 나오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지 않을까. 이제 같이 측정이 되는 시기다. 그쵸. 약을 파는 기업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대형 제약사나 혹은 이제 SK바이오팜이나 유한양행처럼 글로벌 신약 승인을 받은 그런 기업들은 올해 내년 PER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26년, 27년 PER로는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시점까지 지금 왔습니다. 외국하고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런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지표가 통했었는데 바이오텍은 그게 안 됐었던 안 됐죠. 거고 이제 신약 개발에서 그의 실적으로 넘어가는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 측정이 이제 가능하고 네. 해외 기업들도 그렇게 봤나요? 해외 기업들은 그렇게 하면은 또 너무 싸요. 싸다고요? 국내 기업들 대비 밸류에이션을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싸지가 않습니다. 물론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는 거긴 막 50배, 60배이긴 합니다만 그 외에 이제 뭐 화이자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뭐 20배,
30배 이러니까 비싸진 않아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거의 그냥 제약사 취급받는 거네. 사실 빅파마들은 워낙 파는 물질도 많고 어. 아시겠지만 이런 빅파마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메인이에요. 당연히 승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적이 그 기업의 가치를 많이 매기기 때문에 국내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일랄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성장성이 확실하고 성장률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뭐 50배, 60배 여도 또 신고가를 가고 또 이제 앞으로도 이 정도의 성장은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나오니까 많이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 아웃이 언제 나올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네, 회사에서 약간 이제 가이드를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네. 정확한 시점이나 규모는 또 나와 봐야 아는 거고. 그래서 어떤 뭐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가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추세 추종을 한다라든지 네. 차트를 보조 지표로 삼으시다라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중간에 또 이제 바이오는 급등락도 심하고 변동성도 맞아요. 심하니까 그럴 때 좀 흔들리기도 하고 뭘 보면서 가야 돼요? 일단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진짜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빅파마들이 좋아하는 기술이냐? 그게 아무래도 제일 크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그런 기업이 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작은 바이오텍들이 있잖아요. 1,000억 원대에서 뭐 5천억 원대 미만인 그런 회사들은 생각보다 차트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바닥에서 업앤다운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차트로도 매매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바이오 내에서도 제약바이오가 지금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밑에 깔려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관심을 많이 못 받았었는데요. 지금 위고비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아시겠지만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도 갑자기 다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기업들이 대부분 바닥에 많이 있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이슈가 하나 나왔을 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걸 내가 직접 따라가기에는 너무 어렵죠. 어렵고 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실체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의 임상 데이터를 조금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당장 뭐 학회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연말에 학회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나는 진짜 바닥에 있는 회사들 모아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네. 사실 베스트는 글로벌리 지금 큰 이슈 있는 것들 그게 뭐 비만 혹은 항암제 중에서도 뭐 면역 항암제 쪽에서 최근에 키투르다의 뭐 대항마라고 하는 뭐 서미테라피틱스가 나왔던 것처럼 그런 것들과 연관된 국내 기업들은 한 번씩 튀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큰 틀에서 볼 때는 그 질환을 하나 잡고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다 오르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어렵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글로벌 트렌드, 차트, 또 임상 데이터 네. 이렇게. 물론 이제 차트도 어떻게 보면 이제 펀더멘털이 안 보이니까 맞아요. 대용으로 쓰는 걸 수도 있겠고 그렇죠. 또 지나봐야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이제 보조 지표가 된다라는 거고요. 위고비가 이제 우리나라 판매가 되죠. 네, 이제 들어왔고 네. 뭐 되게 문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관심도 많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비용이 미국보다 싸니까. 미국보다 싼 거예요? 네, 미국보다 보통 한 싸죠. 7, 80만 원? 뭐 이런 얘기 이제 나오던데. 1회에 37만 원으로 측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비급여 가격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달에 한 140만 원 정도니까 미국보다는 싸죠. 미국보다는 싼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래 항상 미국보다 더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가를 많이 좀 소위 말해 후려치기, 뭐 약가를 많이 내리는 경향이 많아서 빅파마들이 막 좋아하는 나라는 아니래요. 그렇게. 근데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근데 더 쌉니다. 어찌됐든 비급여이고 네. 건강보험은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돼도 나중에 되죠.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6개월 이상이 뭐예요? 급여 등재를 하기 위해서 그 심사를 근데 하고 해야 그거는 되니까. 뭐 당뇨병 좀 심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아니면 이제 한해서 비만율이 막 정말 극도로 심하신 분들은 그래도 해줘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그
위고비라는 것처럼 이제 비만 치료제로부터 이제 파생될 수 있는 네, 그게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제한되잖아요. 맞아요. 이른바 관련주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맞습니다. 19112 관련주는 19112고 네. 노보노디스크 관련주는 노보노디스크.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관련주는 엔비디아고. 네, 네. 사실 그게 베스트죠, 사실은. 뭐 해외 직접 투자 이제 너무 이제 원활한 시대니까. 네. 그래서 사실 진짜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돈이 되게 많잖아요. 돈이 지금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잘 팔리는데. 네네네네. 근데 작년부터 그 기업들이 투자하고 인수한 회사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기업과는 직접적인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이나 M&A를 체결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뭐 테스트 혹은 뭐 협력 계약 뭐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경우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계약을 언제든 체결할 수 있는 지금 위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들과 직접적인 관련주가 되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직은 조금 모자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만 치료제만 놓고 보면 당연히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요거고. 네. 근데 말씀하신 거죠. 돈이 원체 많으니까 지금 네.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줍줍하고 다니던데. 네, 맞아요. 되게 일단 M&A도 되게 많이 하고 M&A 있고 하고 뭐 여러 라이선스 가지 계약도 계약하러 돌아다니고. 1년에 거의 뭐 7건, 8건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눈이 높아서 뭐 그들과 계약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그 회사에서 하는 말. 현실적으로는 네, 회사에서 현실적으로는 하는 이제 불가능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비만 치료제를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릴리를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노보노디스크보다. 요즘에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GLP-1보다는 GIP, 지금 마운자로에 들어가는 GLP-1과 GIP 이 두 개 타겟을 놓고 봤을 때 GIP가 더 체중 감량 그 효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GLP-1 유사체는 워낙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삭센다도 있고 네. 트루리시티도 있는데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정말 비만 쪽에서 메인 롤을 하고 있는 거는 GIP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일라일리가 우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위고비. 위고비보다. 위고비보다 그 이름 뭐였더라? 마운자로. 마운자로. 그 이제 젯바운드죠. 비만 치료제 이름은. 그러니까 젯바운드. 이게 헷갈려. 맞아요. 저도 네. 한 번씩. 삭센다 다음에 나온 게 위고비고. 네네네네. 그게 노보노디스크. 네, 맞습니다. 헷갈려. 위고비가 일론 머스크가 맞은. 그러면은 GLP-1이랑 GIP랑은 어떤 차이가 가장 큰 거예요? 근데 뭐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예. 비슷하기는 한데 이게 이제 GLP-1 유사체는 기본적으로 식욕 억제하는 게 메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인슐린을 예. 조절해서. 근데 GIP도 막 제가 직접적으로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체중 감량에 조금 더 직접적인 역할을 준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두 개가 한 번에 그 영향을 줬을 때가 지금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더 체중 감량 효과가 높을 수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아까 그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가 이제 속된 말로 줍줍 여러 가지 계약 네. M&A 하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넥스트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만 치료제 그 이후의 시장들. 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비만 치료제에다가 붙일 수 있는 기전들, 네네네. 약물들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돼요. 아예 동떨어진 것도 있나요? 원래 막 살을 빼면 급하게 빼면은 요요가 요요.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근육량도 이제 감소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육량을 유지시키면서 살만 빼는 뭐 그런 기전도 요즘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R&D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하는 게 그걸 기반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서라는 얘기도 있고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요를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조금씩 찾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많이들 기대하셨던 게 얘네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하는 제형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세 달에 한 번으로 바꾸는 거를 원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효능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난 게 더 먼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효능이고 어찌됐든 간에 그게 본질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가 제형이고 제형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투약 시기? 투약 텀이죠. 음, 근데 투약 텀도 지금 조금씩 늘려 나가고자 하는 건 확실히 보이고 실제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에서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는 두 회사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고 계약을 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그냥 업그레이드를 두 회사 모두 조금 추진하고 있지 않을까. 투약 간격도 삭센다가 거의 매일이었고 맞아요. 위고비가 일주일에 한 번, 일단 일주일에 한 번까지는 온 건데 다 왔죠. 이게 네. 또 맞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좀 너무 자주 하는 걸 수도 있겠고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하고 뭔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게 관측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네네. 이게 조금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진짜 본 계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게 너무 행복회로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서 일단 뭐 다들 제일 좋아하시는 건 일라이 릴리다. 예. 이게 이제 메인인 것 같고 일단 제 기준에서는 이제 일라이 릴리와 이미 텀쉿을 옛날에부터 했다라는 얘기들이 돌았었는데 텀쉿을 진행을 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나온 게 또 테스트를 한다라는 얘기여서 그게 조금 아쉽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텀쉿을 맺고 뭔가 서로 간에 이제 1년 동안 기술 얘기를 협의를 했는데 하고 있는 또 중입니다. 텀쉿을 한다고 공시가 나온 거니까 결국엔 테스트를 한다라고 공시가 나온 거니까 텀쉿 1년 뒤에 또 텀쉿.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서서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많은 투자자분들은 일라이 릴리다. 이름이 이게- 그러니까 실명이 나왔으니까 네, 공시에. 일라이 릴리가 나왔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 계약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적이 없잖아요. 지금 사실상 뭐 인벤티지 랩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아니었으니까 다들 그 이름의 무게를 훨씬 더 크게 잡으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거나 스토리를 많이 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그로 인한 생각은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길 일이긴 합니다만 뭐 사실 이제 펩트론 예약이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결국은 또 똑같은 텀쉿 아니냐 울고 먹는 그렇죠. 거 아니냐고 또 좋게 보시는 분들은 텀쉿보다 조금 더 구체화돼 있고 네, 실명 공시까지 그 회사가 뭐 동의를 했을 테고 네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이제 진보한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보시는 거고 뭐 그렇죠. 이게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게 약간 이게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투자 판단을 내릴 때도 쉽-